양파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유발하고 암에 걸린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삭하고 알싸하지만 익히면 부드럽고 달콤한 매력을 지닌 양파는 효능이 수십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하여 식탁 위에 불로초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선수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 양파즙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의 발병률이 낮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 식품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심장병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양파도 잘못 섭취하면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음식 3가지와 양파의 효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양파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양파의 황화아릴 성분은 체내에서 알리신으로 변하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위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피로 회복에도 좋은 강장식품인데요. 이처럼 몸에 좋은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양파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양파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에 포함된 알리신과 퀘르세틴, 황화아릴과 같은 성분들이 결합되어 면역력 증진,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주며 양파의 퀘르세틴은 항산화 효과로 세포를 보호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죠. 또한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 등 다양한 효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올레인산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이외에도 대사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양파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올리브유의 올레인산이 결합하여 심혈관 건강을 더욱 강화시켜주죠.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올레인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보호와 염증 완화에도 매우 좋은데요. 그 외에도 양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올리브유의 위장 보호 효과가 결합되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유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양파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양파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면 심장 건강, 면역력 증진, 소화 촉진, 피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강화해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각종 비타민과 엽산, 철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혈액 건강을 도와주는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양파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양파의 퀘르세틴과 시금치의 철분이 결합되면서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 개선에도 매우 좋은데요.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시금치의 철분은 헤모글로빈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죠. 또한 양파에 포함된 황화아릴 성분과 시금치의 비타민C가 결합되어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는데요.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양파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이 높아져 피로회복과 에너지 증진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외에도 시금치의 엽산과 양파의 섬유질이 결합되어 소화 건강과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양파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소화 촉진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양파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은 양파튀김입니다. 양파튀김은 주로 간식이나 사이드 디시로 인기가 많으며 특히 패스트푸드나 양식에서 고소하고 바삭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양파를 양파튀김으로 먹으면 그 성분이 변하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양파에 있는 알리신과 퀘르세틴 같은 성분들은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효능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양파튀김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암발병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양파튀김은 고열량, 고지방 음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대사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소화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고지방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양파튀김 섭취는 되도록 피하고 섭취하더라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양파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음식으로는 양파와 치즈를 곁들인 피자와 양파를 넣은 파스타 등이 있는데요. 양파에 포함된 황화화합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며 유제품의 지방과 단백질은 소화를 지연시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의 고지방 성분은 위산역류를 촉진할 수 있고 양파 역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함께 섭취할 경우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C는 유제품 속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어 면역력 저하나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양파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할 때는 양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저지방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은 육류입니다. 고기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에는 체내에서 잘 흡수되는 동물성 철분인 햄철이 풍부한데요. 양파에 포함된 황화화합물이 햄철과 결합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철분 부족이 발생하면 빈혈과 피로,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방향 족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때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고온에 의해 일부 파괴되면서 항암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방 육류와 함께 섭취하면 위산역류와 위염, 그리고 속쓰림과 같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빈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으며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인해 심혈관 질환과 대장암, 그리고 위암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육류를 고온에서 과도하게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릴이나 팬에 구울 때는 강한 불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거나 오븐을 이용해 균일하게 익히는 방법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는 마늘과 올리브유 그리고 시금치가 있었고
피해야 하는 세 가지는 양파튀김과 유제품, 그리고 육류가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파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시금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에 은은한 단맛과 약간의 쌉싸람이 어우러진 시금치는 건강한 식탁을 채워주는 친숙한 음식인데요. 시금치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뛰어나 푸른 금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적 가치가 높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죠. 시금치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 손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노화와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시금치 속 비타민이 성분이 노화 방지제 역할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건강을 위해 즐겨 먹던 시금치가 천연 변비약이자 묵은 뱃살을 빼고 허리둘레는 줄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는 낮은 칼로리 대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시금치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좋은 성분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심한 통증과 소화불량 등 체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시금치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와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 그리고 시금치를 먹을 때 꼭 명심해야 하는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시금치가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식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는 약 2000년 전 페르시아 지역에서 처음 재배되었고 무역을 통해 인도와 중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11세기경 스페인에 도입되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영양가와 효능이 뛰어난 채소로 인정받아 상류층의 식단에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현재의 시금치는 전 세계로 퍼져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된 시금치, 다이어트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다이어트는 많은 분들이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도전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쉽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배고픔에서 오는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시금치는 100g당 약 23칼로리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많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 섭취가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염증을 줄여주고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체내의 염증이 줄어들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특히 내장 지방을 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100g당 약 2.6g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금치는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시금치 속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숙변 제거에 효과적이며 이로 인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뱃살 지방을 없애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는 체중 관리에도 기여하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지방이 빠르게 연소되는 것을 도와주고 시금치 속 철분은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고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빈혈 예방과 생리로 인해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여성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녹색 슈퍼푸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우리 몸에 유익하고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시금치의 효능을 더욱 높여주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시금치와 함께 수천 년 전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음식인데요. 이는 올리브오일에 함유된 유익한 영양소와 다양한 효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올리브 오일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 효과로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고 세포 손상과 염증을 줄여주며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섬유질이 장운동을 촉진하여 숙변 제거에 도움을 주고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더해져 배변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은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시금치의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면 식사 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방지해주죠. 이처럼 올리브 오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과 다이어트에 매우 유익한 과일인데요. 특히 사과 껍질과 과육에 풍부한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소화 건강을 촉진하고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항염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매우 유익합니다. 사과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부종을 완화시켜주죠. 그렇다면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사과의 팩틴과 시금치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결합하면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완화하고 숙변 제거 효과를 높여줍니다. 사과의 폴리페놀과 시금치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지방 대사가 촉진되고 복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러므로 사과와 시금치는 함께 섭취할 때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인데요. 계란의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란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대사율을 높여 지방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건강한 지방과 콜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린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을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여 피부 건강과 뼈 건강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계란의 콜린이 결합하면 지방 대사와 에너지 변환 과정을 더욱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죠. 시금치의 풍부한 섬유질이 계란의 소화 효율성을 높이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숙변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다이어트와 장 건강 개선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채소의 왕으로 불리는 시금치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재료는 시금치 1줌과 계란 2개, 올리브 오일 1큰술과 다진 마늘 1쪽, 그리고 소금과 후추 약간을 준비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팬에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이 날 때까지 볶습니다. 그 후 시금치를 넣고 2에서 3분간 볶아 시금치가 부드럽게 익도록 합니다. 시금치가 익으면 계란을 풀어 팬에 넣고 시금치와 함께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면 시금치 스크램블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시금치 스크램블은 시금치의 좋은 효능을 계란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으며 시금치의 섬유질이 장 건강을 도와주고 숙변을 제거하는 데 좋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영양 성분이 많아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몸에 좋은 시금치도 경우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석은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결석이 있거나 옥살산에 민감한 분은 시금치를 섭취할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시금치를 데쳐서 섭취하지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시금치 샐러드는 신선한 식감을 위해 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에 용해되어 제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1에서 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데친 시금치라도 김이나 멸치, 목이버섯과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데친 시금치에도 옥살산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옥살산은 시금치에 함유된 칼슘뿐만 아니라 철분과 미네랄의 흡수율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염이 있거나 신장결석이 있는 분은 시금치를 너무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숙변을 배출시키고 뱃살을 없애주는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올리브오일과 사과 그리고 계란이 있었고 특급 레시피로는 시금치 스크램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옥산살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며 생으로 드시기보단 데쳐서 섭취하고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숙변과 뱃살을 없애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